안녕하세요. 여기는 탑골 인생입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그때 그 이야기 하나쯤은 가지고 있죠. 사랑, 후회, 용서, 웃음. 이곳에서는 그 모든 인생의 이야기를 차 한 잔 나누듯 풀어갑니다. 함께 웃고, 함께 공감하고, 언젠가 당신의 이야기도 이곳에서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모여 탑골 인생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거나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70평생 남부러울 것 없는 자식 농사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 10년 넘게 유학한 아들이 참한 일본인 아내를 데려왔을 때만 해도 제 노년은 그저 평안한 줄만 알았죠. 하지만 도쿄에서의 상견례 날 저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돈댁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였습니다. 며느리 유미의 아버지가 허허 웃으며 제게 말하더군요. 오늘처럼 귀한 날 가족이 되었으니 다 함께 목욕을 하며 정을 나누자고요. 성인이 된 딸과 아버지가 심지어 사돈 앞에서 한탕에 들어가는 문화. 그것은 제게 문화적 충격을 넘어선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당황한 저를 보며 며느리 유미가 다가왔습니다. 아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는 제 곁에 바짝 붙어 앉아 가녀린 목소리로 속삭였죠. 아버님 많이 놀라셨죠? 하지만 일본에선 이게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이에요. 한국에 가면 제가 아버님께 똑같이 해드리죠. 융이야. 한국 노인네들은 그런 거 질색한단다. 마음만 받을게. 아니요, 아버님. 저는 한국말은 서투르지만 효도는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아버님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제가 딸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따뜻한 물 받아놓고 기다리겨. 그때 유미의 미소는 너무나 맑고 순수해 보였습니다. 그저 지극한 효심에서 우러나온 예쁜 다짐인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그 맑은 눈동자 뒤에 어떤 욕망이 숨어 있었는지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들 내외는 제 아파트로 들어와 살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직업 특성상 일본 본사로 출장을 가는 날이 많았고 집에는 저와 며느리 단둘이 남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일주일 일정으로 오사카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바로 그날 밤이었죠. 어두운 거실, 빗소리가 창문을 때린다. 욕실에서 김이 뿜어져 나오고 유미가 나타난다. 텔레비전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욕실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깊고 묵직한 물소리. 그리고 욕실 문이 열리며 유미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평소 입던 옷 대신 가벼운 가운 차림에 하얀 수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물 온도가 아주 딱 좋아요. 들어오세요. 오늘부터 제가 씻겨드리겨. 박 노인은 당황한 듯 손살에 치며 아니다. 유미야. 나 혼자 충분히 씻을 수 있어. 어서 네 방에 가서 쉬거라. 유미 단호하지만 나긋나긋하게 다가오며 가족이라면서요. 저번에 일본에서 약속했잖아요. 아버님 저 거절하시면 저 정말 슬퍼요. 어서요. 며느리의 하얀 손이 제 거친 팔뚝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효도입니까? 아니면 파멸로 가는 초대입니까? 저는 홀린 듯 며느리가 이끄는 대로 김이 자욱한 욕실 안으로 발을 들여놓고 말았습니다. 욕실 문을 열자마자 뜨거운 증기가 제 얼굴을 덮쳤습니다. 좁은 공간을 가득 채운 습기는 숨을 턱 막히게 했지만 그보다 저를 더 숨가쁘게 만든 건 그 안에 서 있는 며느리의 실루엣이었습니다. 평소 단정하게 묶었던 머리를 풀어헤친 채 얇은 가운 차림으로 서 있는 유미. 그녀의 눈빛은 안개 너머에서 기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미가 천천히 다가와 샤워기를 든다. 유미야. 정말 이러지 않아도 된다. 내 평생 누군가에게 몸을 맡겨본 적이 없어. 이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구나. 유미 샤워기 물온도를 손등으로 체크하며 아버님 한국 분들은 너무 엄격하세요. 일본에서 목욕은 나체로 나누는 대화라고 해요. 숨기는 것 없이 마음을 여는 시간이죠. 자, 뜨겁지 않으시죠?
어깨부터 갑니다. 어깨 위로 쏟아지는 미지근한 물줄기. 그리고 이어지는 유미의 손길. 가냘픈 손가락이 제 목덜미를 타고 내려올 때 저는 전신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감각에 온몸을 움찔거렸습니다. 그것은 불쾌함보다는 아주 오래전 잊어버렸던 생존의 확인과도 같은 강렬한 자극이었습니다. 유미가 풍성한 거품을 내어 박 노인의 가슴과 팔을 정성스럽게 닦아낸다. 그녀의 숨소리가 박 노인의 귓가에 가깝게 들린다. 유미는 정성을 다했습니다. 마치 아주 귀한 보물을 닦는 사람처럼 제 몸의 구분 마디마디를 세밀하게 어루만졌죠. 제 가슴 위를 오가는 하얀 거품 속에서 저는 70평생 지켜온 도덕적 방어선이 속절없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효도다, 이건 문화다라고 수백 번을 되뇌었지만 제 심장 박동은 이미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아버님 피부가 참 고우세요. 진수 씨가 아버님 닮았나 봐요. 아버님 보고 있으면 가끔 진수 씨보다 더 어른스러운 매력이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긴장될 때가 있어요. 박 노인 당황하며 헛기침을 한다. 무슨, 아가야, 말이 심하구나. 내가 다 늙은 노인네인데 무슨 매력이 있다고? 유미. 박 노인의 등을 닦으며 살짝 밀착하고는 노인이라니요. 아버님은 아직 힘이 넘치시는걸요? 제 손길이 닿을 때마다 아버님 근육이 떨리는 거 다 느껴지는걸요? 며느리의 그 한마디는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고 동시에 쾌락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그녀의 손길에 완전히 굴복했다는 것을요. 목욕이 끝나갈 무렵 유미는 수건으로 제 몸을 직접 닦아주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갓난 아이를 씻기고 갈무리하는 어머니처럼 다정하면서도 때로는 연인처럼 은밀한 손길이었죠. 욕실을 나오는 순간 제 몸에서는 그녀가 평소 쓰던 짙은 자스민 향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출장 간 집안에 오직 우리 둘만이 공유하는 그 냄새. 거실로 나온 박 노인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본다. 상기된 얼굴과 멍한 눈빛.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물기 어린 유미의 손길이 다시 살아나 제 살결을 헤집어 놓는 것 같았죠. 죄책감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어느덧 제 머릿속은 다음은 언제일까, 아들이 내일 출장을 더 길게 가면 좋겠다는 끔찍한 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며느리가 놓은 덫인 줄 알면서도 저는 그 따뜻한 늪 속으로 스스로 발을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적막한 밤, 박 노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린다. 화면에는 아들이라는 글자가 뜬다. 그때였습니다. 협탁 위에 휴대폰이 진동하며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오사카에 도착했다는 아들의 전화였죠. 저는 죄인처럼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 잘 도착했어요. 유미가 잘 챙겨드리고 있죠. 조금 전까지 통화했는데 유미가 아버님 씻겨드렸다고 효도 많이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유미 참 착하죠, 아버지? 박 노인 식은땀을 흘리며 그래. 유미가 참 잘하는구나. 걱정 말고 일 보고 오너라. 전화를 끊고 난 뒤 문득 문틈 사이로 저를 지켜보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며느리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웃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 미소는 효부의 미소였을까요? 아니면 먹잇감을 낚아챈 포식자의 미소였을까요? 저는 공포와 전율이 섞인 기분으로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며칠간의 출장을 마치고 아들 진수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제 안의 은밀한 쾌락은 순식간에 죄책감으로 변했죠. 마치 외도 현장을 들킨 사람처럼 저는 진수의 눈조차 제대로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진수가 출장 가방을 끌고 집으로 들어선다. 거실에는 박 노인과 유미가 마주보고 앉아있다. 셋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아버지 유미, 저 왔어요. 잘 지내셨어요? 유미는 아버님 잘 모셨어? 해맑게 웃으며 여보, 어서 와요. 아버님 제가 정성껏 보살펴드렸죠. 아버님도 제가 최고라고 하셨어요. 유미의 정성껏이라는 말에 제 심장은 다시 한번 철렁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비밀을 공유하자는 듯 저를 빤히 쳐다봤고
저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들은 피곤해서인지 저희 사이의 미묘한 기류를 눈치채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진수가 갑자기 욕실 앞에서 잠시 멈칫하며 코를 킁킁거린다. 욕실에서는 여전히 자스민 향이 희미하게 풍긴다. 집에서 무슨 향수 냄새가 나는데? 유미 당신 향수 바꿨어? 욕실에서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여보. 아버님 목욕하실 때 제가 향기 좋은 임욕제 좀 넣어드렸어요. 아버님 피로 푸시라고요. 한국에도 그런 거 좋잖아요. 박노인 당황하며 그래. 유미가 노인네 피로 풀어준다고 좋은 걸 넣어줬더구나. 우리 아가는 참 효심이 지극하단다. 진수 욕실 안을 흘깃 보며 뭐 좋아요. 근데 아버지 왜 이렇게 얼굴이 상기되셨어요?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유미 아버지 어디 아프셨어? 아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유미는 그런 저를 보며 속으로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죠. 아들은 잠시 고개를 갸웃했지만 피곤했던 탓인지 더 이상 깊게 묻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불길한 균열이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진수가 잠든 후 유미가 박노인의 방으로 찾아온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서는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의 순수함 대신 욕망이 깃들어 있다. 아들이 잠든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데 제 방문이 스르륵 열리더군요. 어둠 속에서 유미가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제 침대 곁에 앉아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오늘 진수 씨 앞에서 연기하시느라 힘드셨죠? 아버님은 참 순진하세요. 박노인 놀라 몸을 일으키며 유미야, 네가 여기 왜? 진수 깨면 어쩌려고 이러느냐? 유미박 노인의 손을 잡으며 걱정 마세요. 여보는 한번 잠들면 깨지 않아요. 아버님, 제가 아버님께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아버님도 저한테 뭔가를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노골적인 요구였고 저를 시험하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었죠. 제 머릿속에서는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국 돈인가? 유미가 품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박노인에게 내민다. 아버님, 제가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요.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역세권 상가 건물이 참 좋더라고요. 저한테 명의를 좀 빌려주시면 제가 이자도 꼬박꼬박 챙겨드리고 효도도 더 열심히 해드리겨. 박노인 손을 떨며 명의를 빌려달라고? 유미야,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건 내 평생 모은 재산이다. 유미 싱긋 웃으며 아버님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제가 아버님 얼마나 잘 챙겨드리는데 만약 이 사실을 진수 씨가 알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님, 그냥 평범한 목욕은 아니었잖아요. 제가 아버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식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저는 완전히 그녀의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에게 이 모든 것을 들킬 것이라는 치욕스러운 상상과 재산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현실적인 공포. 저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예전에 몸이 좋지 않았을 때 아들 진수가 제 등을 닦아준 적이 있었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아들의 손길은 그저 시원하고 고마운 노동이었죠. 하지만 유미의 손길은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녀의 손은 물기 어린 피부 위를 미끄러지듯 유영하며 제 몸 어디에 신경이 살아있는지를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미 작은 목소리로 아버님 힘 빼세요. 긴장하시면 근육이 놀라요. 제 손에 그냥 몸을 맡기시면 돼요. 며느리의 나긋나긋한 목소리에 저는 저항할 의지를 잃어갔습니다. 뜨거운 물의 온기와 자스민 향 그리고 살결을 타고 흐르는 비누 거품의 감촉.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제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70평생 잊고 살았던, 아니 죽었다고 믿었던 제 안의 남성성이 희미하게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유미가 박노인의 가슴팍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닦는다. 가슴 위를 맴도는 부드러운 압력에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노인이었지만
유미의 손길 아래서 느껴지는 감각만큼은 청춘의 그것처럼 생생하게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을 짓눌렀지만 그 무게조차 며느리가 주는 기묘한 평온함 속에 서서히 묻혀갔습니다. 아버님 여기 점이 있었네요? 예뻐요. 진수 씨는 이런 거 모르겠죠? 오직 저만 아는 아버님의 비밀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전 참 좋아요. 박노인 눈을 감은 채 떨리는 음성으로 유미야, 너는 참 사람 마음을 이상하게 만드는구나. 내가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박노인의 귀에 대고 속삭이며 가족끼리 비밀 하나쯤 있는 게 어때서요? 아버님이 행복하시면 된 거예요. 그것은 사육과도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던 손길이 이제는 하루라도 없으면 견딜 수 없는 갈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며느리가 욕실 바닥에 놓는 플라스틱 의자 소리,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받는 그 진동 소리만 들어도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덕과 윤리는 이미 수증기처럼 흩어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수건 너머로 느껴지는 유미의 체온. 저는 어느덧 아들이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짜를 계산하는 대신 아들이 집을 비울 다음 기회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미는 그런 저를 다 안다는 듯 거울 속 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며느리가 짜놓은 감각의 덫에 완전히 길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출장을 떠난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저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환희로 요동치고 있었죠. 아버님, 오늘 물 온도는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할까요? 환청처럼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저는 벌써부터 오늘 밤 욕실의 물소리를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멸의 냄새가 진동하는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어느샌가 제 일상의 중심은 달력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스케줄이 적힌 메모를 훔쳐보며 빨간 펜으로 출장 기간을 체크하는 제 모습은 흡사 첫사랑을 기다리는 소년 같기도 했고 동시에 사냥감을 기다리는 짐승 같기도 했습니다. 아들에게는 미안했지만 이제 진수의 존재는 우리 집에서 가장 거추장스러운 방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실 달력 앞에 서서 아들의 출장 일정을 손가락으로 짚어보는 박노인. 주방에서 유미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의미심장하게 웃는다. 아버님, 이번 달엔 진수 씨가 부산으로 3박 4일이나 가 있대요. 많이 적적하시겠어요, 그쵸? 박노인 당황하며 헛기침을 한다. 그래. 집이 좀 조용하겠구나. 아가야, 너도 혼자 있으면 심심해서 어쩌니. 박노인 곁으로 다가와 귀에 대고 속삭이며 심심할 틈이 어디 있어요. 아버님 씻겨드리고 말동무 해드리다 보면 시간 금방 가겠죠. 저번보다 더 향기로운 입욕제를 준비해뒀거든요. 아침 일찍 아들이 현관문을 나서면 집안에는 공기부터 달라진 기분이 듭니다. 아들의 차 소리가 멀어질 때 느끼는 그 해방감이란.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며느리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소리로 뒤쫓습니다. 주방을 정리하는 소리, 안방에서 옷을 갈아입는 소리, 그리고 마침내 제가 가장 기다리는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적막한 집안 욕실에서 콸콸하며 욕조에 물 채워지는 소리가 증폭되어 들린다. 박노인은 눈을 감고 그 소리를 음미한다. 콸콸거리는 물소리는 제 귀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멈추면 곧 며느리가 제 방문을 두드릴 것이고 저는 못 이기는 척 그녀의 손에 이끌려 증기 가득한 그 밀실로 들어가겠죠. 이제 제 몸은 그녀가 받는 물 온도에 맞춰 체온이 변하는 식물처럼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이성의 외침은 이제 아주 희미한 배경음악 정도로밖에 들리지 않았죠. 오히려 며느리가 물을 늦게 받기라도 하는 날에는 초조함에 발을 동동 구르기까지 했습니다. 며느리의 부드러운 손길이 제 몸의 각질을 벗겨낼 때 제 영혼의 수치심도 함께 씻겨나간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욕실 안에서 나직하게 부르는 소리. 아버님 다 됐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오늘은 물이 아주 부드러워요. 박노인 혼잣말처럼. 그래. 간다. 가. 아들의 빈자리를 유미의 향기가 채웠습니다. 아들이 있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아버지였지만
아들이 없을 때의 저는 그저 며느리의 손길에 목말라 하는 가련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등을 밀어줄 때 그녀의 가슴팍이 제 등에 살짝 닿는 그 찰나의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잃어도 좋다는 위험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기대를 하며 문을 열 때마다 유미의 눈동자 속에 비친 제 모습은 그저 돈줄을 쥔 늙은 먹잇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요. 욕망에 눈먼 노인에게는 그 불길한 전조조차 달콤한 향기로만 느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밤이었습니다. 따뜻한 물속에서 며느리의 손길에 몸을 맡기고 있을 때였죠. 평소라면 제 건강을 묻거나 다정한 일상을 말하던 유미의 입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물기는 따뜻했지만 제 등을 타고 내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유미가 박 노인의 어깨를 주무르다 손을 멈추고 거울 속 박 노인의 눈을 빤히 응시한다. 아버님, 요즘 제가 잠이 안 와요. 일본에 계신 저희 친정아버지가 큰 빚을 지셨대요. 이대로 두면 저희 가족들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박 노인 당황하며 어이쿠, 그랬니? 저런, 진수한테는 말해봤니? 아들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지. 유미 손에 힘을 꽉 주며 진수 씨는 몰라야 해요.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진수 씨 성격에 이 사실 알면 저랑 이혼하자고 할지도 몰라요. 아버님, 저랑 헤어지고 싶으세요? 유미의 손가락이 제 목덜미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그것은 마사지가 아니라 명백한 경고였죠. 그녀는 제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독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은밀한 시간이 탄로 났을 때 제가 잃을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은 더 이상 천사 같은 효부가 아니었습니다. 유미가 샤워기를 끄자 갑자기 욕실에 무거운 정적이 흐른다. 유미가 박 노인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댄다. 유미 아버님 건물명의 변경하는 거 서류 준비 다 해놨어요. 내일 진수 씨 출장 가면 같이 공증 받으러 가요. 만약 안 해주시면 아버님이 매일 밤 저랑 여기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진수 씨한테 다 말할 수밖에 없어요. 박 노인 목소리를 떨며 유미야,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유미 비웃듯 웃으며 믿음요? 아버님이 즐기신 건 제 손길이지 제 마음이 아니었잖아요. 아버님도 좋으셨잖아요. 그 대가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벌거벗겨진 채 욕실 의자에 앉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육체적인 나체보다 더 수치스러운 것은 제 영혼이 며느리라는 포식자 앞에 완전히 노출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노년의 외로움을 파고들어 가장 소중한 것을 뺏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녀가 주는 그 감각적인 안락함에 영혼까지 저당 잡힌 상태였습니다. 박 노인은 혼자 남겨진 욕조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낀다. 돈보다 무서운 건 아들에게 들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아버지로서의 권위, 그리고 인자한 시아버지라는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제 인생은 끝이라는 걸 알았죠. 유미는 그 공포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욕실의 물소리는 설렘이 아니라 제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 소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박 노인이 장롱 깊숙이 숨겨둔 인감도장을 꺼내 손에 쥐고 부들부들 떤다. 밖에서는 유미가 콧노래를 부르며 거실을 치우는 소리가 들린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폭로하고 파멸할 것인가, 아니면 그녀의 꼭두각시가 되어 평생을 갈취당하며 살 것인가. 하지만 비겁하게도 저는 전자를 택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손으로 파멸의 문을 열 준비를 마쳤습니다. 유미의 콧노래 소리가 방 안까지 스며들어 제 고막을 찢는 것만 같았습니다. 건물 명의가 유미에게 넘어간 뒤 저는 급격히 수척해졌습니다. 밤잠을 설쳤고 입맛도 잃었죠. 하지만 제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제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알아채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의 묘한 시선, 동네 경로당 어르신들의 웅성거림. 그들의 눈초리는 마치 제가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 아파트 로비에서 박 노인이 경비원과 마주친다. 경비원이 박 노인을 의미심장하게 쳐다보며 고개를 젓는다.
박 노인은 애써 시선을 피한다. 경비원이 나지막하게 박 노인 양반, 요즘 안색이 영 안 좋으시네.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요? 혹시 며느님이 말을 흐린다. 박 노인 황급히 말을 끊으며 아니요. 아니요. 그저 나이 먹으니 기운이 없어서 그렇지. 별일 없소. 경비원 아저씨의 말끝을 흐리는 태도에서 저는 직감했습니다. 며느리라는 단어가 그들 사이에서 어떻게 회자되고 있을지. 집안을 가득 채운 유미의 자스민 향기는 이제 저만의 비밀이 아니라 모두가 아름아름 짐작하는 추문의 증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미가 박 노인 앞에서 휴대폰으로 쇼핑몰을 보며 값비싼 옷들을 박 노인에게 보여준다. 유미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건물 명의를 넘겨받은 뒤 그녀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죠. 이제 그녀는 효도를 빌미 삼아 명품 가방과 옷들을 요구했고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처럼 그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이 가방 예쁘죠? 제가 아버님께 효도를 얼마나 많이 해드렸는데 이 정도 선물은 괜찮잖아요? 아버님 덕분에 제가 일본에 계신 부모님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박 노인 힘없이 그래. 네가 가지고 싶으면 사거라.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유미 박 노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역시 아버님밖에 없어요. 그럼 오늘은 이 가방 사주시는 대신 제가 아버님 마사지 더 특별하게 해드릴게요. 어떠세요? 그녀의 손길은 이제 더 이상 다정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굴복시키는 지배자의 손길이었고 저는 그 손길 없이는 잠조차 제대로 이룰 수 없는 폐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시아버지도 가장도 아닌 그저 며느리의 감각적 요구를 채워주는 노예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유미가 박 노인에게 직접 밥을 떠먹여준다. 그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다정하지만 박 노인의 눈에는 굴욕감이 가득하다. 아들이 없을 때면 유미는 저를 온전히 장악했습니다. 밥을 떠먹여주고 옷을 입혀주며 갓난아이 다루듯 저를 보살폈죠. 겉으로 보기에는 지극한 효도였지만 그 속에는 저를 무력하게 만들고 길들이려는 잔인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낯선 괴물을 마주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어리석은 욕망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웠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의 정막은 더욱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거실에 홀로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볼 때면 제 과거의 삶이 한낱 꿈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존경받던 가장, 능력 있는 사업가, 인자한 아버지. 그 모든 것이 며느리의 손길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박 노인이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멍하니 내다본다. 어둠 속에서 유미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온다. 어둠 속에서 유미의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면 저는 더 이상 욕실로 향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 유일한 안식처이자 동시에 지옥이 되어버린 공간이었으니까요. 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제 목소리는 이미 오래전 며느리의 자스민 향기 속에 갇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저는 그렇게 잊혀가는 한 남자가 되어갔습니다. 운명은 늘 가장 예기치 못한 순간에 고개를 듭니다. 아들은 예정보다 하루 일찍 돌아왔습니다. 태풍 때문에 비행기가 결항될 것 같아 서둘러 첫 비행기를 탔다고 했죠. 하지만 그 시각 집안은 평소보다 훨씬 더 깊고 은밀한 안개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현관문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 띠리링. 아들 진수가 피곤한 기색으로 가방을 끌며 들어선다. 거실은 어둡고 욕실에서만 희미한 불빛과 함께 물소리가 새어나온다. 진수 낮은 목소리로 다녀왔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조용해? 다들 주무시나? 진수는 거실 한복판에서 멈춰 섰습니다. 공기 중에 떠도는 자스민 향기가 평소보다 훨씬 짙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욕실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대화 소리가 그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진수가 홀린 듯 욕실 문 앞으로 다가간다. 문틈 사이로 며느리 유미의 웃음소리와 박 노인의 낮은 신음 섞인 대답이 들린다. 아버님 시원하시죠? 제가 오늘 서류 처리해 주신 거 고마워서 더 신경 썼어요. 진수 씨한테는 절대 비밀이에요. 아셨죠? 박 노인 갈라진 목소리로 그래.
그래, 이제 그만하자. 내 마음이 너무 무겁구나. 에이, 아버님도 참.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이미 아버님 몸은 제 손길 없으면 안 되시면서. 자, 한 번만 더 행궈드릴게요. 진수의 표정이 경악으로 일그러진다. 손에 든 차 키를 떨어뜨릴 뻔하다가 주먹을 꽉 쥔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며 배신감이 치솟는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대화는 아들의 세계를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존경하던 아버지,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착하다고 믿었던 아내. 그 두 사람이 공유하는 그 은밀한 수증기 속에 자신이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진수는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진수 입술을 깨물며 혼잣말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아버지, 유미야.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막으면 막을수록 물소리는 더 크게 들려왔고 며느리의 간드러진 목소리는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건물을 유미에게 넘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저 효심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리는 저 소리는 단순한 효도가 아니었습니다. 욕실 물소리가 멈춘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진수는 벌떡 일어나 거실 불을 일제히 켠다. 눈부신 광명 속에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다. 진수 차갑고 서늘한 목소리로 두 사람.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문이 열리며 가운 차림의 유미와 수건을 두른 채 넋이 나간 박 노인이 나타난다. 유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이내 서늘한 미소를 짓고 박 노인은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다. 불이 켜진 거실은 마치 심판대 같았습니다. 벌거벗겨진 것은 몸이 아니라 우리의 추악한 욕망과 위선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요. 아들의 분노는 활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와 유미를 번갈아 쏘아보며 마치 지옥의 심판관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으로 꺼지는 듯한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고 유미는 당황한 기색도 잠시 오히려 사태를 즐기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거실에 불을 켜자 욕실 문이 열리며 박 노인과 유미가 나타난다. 진수가 유미에게 달려들어 어깨를 붙잡는다. 진수 분노에 찬 목소리로 유미야.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아버지랑 너랑.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유미 진수의 손을 뿌리치며 싸늘하게 웃는다. 뭐 하는 거냐고요? 당신 아버지 목욕시켜드리는 중이었어요. 설마 당신 아버지랑 제가 다른 짓이라도 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박 노인 겁에 질려 진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야, 진수야. 오해다. 그저 몸이 안 좋아서 유미가 도와준 것뿐이다. 진수 박 노인을 뿌리치며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바보인 줄 아세요? 이 집에서 나는 자스민 양 밤마다 들려오던 물소리. 제가 지금까지 애써 모른 척했던 게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화면 유미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진수와 박 노인을 번갈아 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폭탄을 터뜨린다. 바보 같은 건 진수 씨가 맞죠? 당신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좋아했는지 아세요? 제가 목욕시켜드릴 때마다 그 추잡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진수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한다. 유미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당신 아버지 건물 명의 저한테 넘겨주셨잖아요? 당신 아버지 스스로 원해서 넘겨준 거예요. 제 정성에 감동받아서 말이죠. 이 사실을 회사에 알리면 당신 아버지 명예는 물론이고 당신 회사 생활도 끝나는 거 아실 텐데요? 유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잔인한 진실에 진수는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아내에 대한 혐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감당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진수가 유미에게 달려들려 하지만 박 노인이 가로막고 무릎을 꿇은 채 울부짖는다. 박 노인 찢어지는 목소리로 진수야, 제발 그만해. 네 어미가 이걸 알면 얼마나 상심하시겠니?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다 잘못했다. 진수 아버지를 경멸하듯 바라보며 아버지. 대체 왜 이러셨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뭘 못해드렸다고.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유미 두 사람을 비웃듯 보며 정말 웃기네요. 어쩌죠, 진수 씨? 당신 아버지는 이미 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요. 저런 늙은이 옆에 제가 없으면 누가 씻겨주고 밥을 먹여주겠어요? 유미의 조롱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었고 남편도 아니었고 그저 며느리에게 길들여진 추악한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제 손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수가 절규하며 집 밖으로 뛰쳐나간다. 유미는 아무렇지 않게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고 박노인은 거실 바닥에 엎드려 통곡한다. 진수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며 두 사람 다. 다신 보고 싶지 않아. 유미 시니컬하게 웃으며 잘 가요, 여보. 아버님, 진수 씨 갔어요.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요. 그래도 제가 아버님 곁은 지켜드릴까요? 물론 그만한 대가는 받겠지만요. 아들의 외침은 제 영혼을 꿰뚫었습니다. 유미는 제 머리 위에서 승리의 미소를 지었고 저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 통곡할 뿐이었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욕망이 결국 제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이젠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오직 파멸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집안은 지독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아들은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건물을 손에 넣은 유미는 미련 없이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채 쓰지 못한 입욕제 향기만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었죠. 저는 이제 큰 저택에 홀로 남겨진 껍데기뿐인 노인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이기 시작한 거실. 박 노인이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을 바라본다. 가구들은 그대로지만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정적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환청처럼 욕실에 물소리가 들려왔고 제 귀에는 유미의 나직한 웃음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서는 씻는 법조차 잊어버린 사람처럼 욕실 문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제 몸은 여전히 그녀의 손길을 기억하며 떨고 있었고 그것은 지독한 약물 중독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박 노인이 불 꺼진 욕실에 들어가 욕조가에 걸터앉는다. 수도꼭지를 틀어보지만 쏟아지는 찬물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뗀다. 박 노인 갈라진 목소리로 아가야, 물이 차구나. 애미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어둠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갈구했던 것은 따뜻한 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었던 비겁한 외로움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아들의 신뢰를 팔고 제 남은 인생의 자존감을 팔아 얻은 것은 결국 이 차가운 욕조뿐이었습니다. 욕실 거울 앞에 선박 노인. 김이 서리지 않은 차가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고 늙어 있다. 거울 속에는 낯선 괴물이 서 있었습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 자식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추한 노인. 저는 거울 속의 저를 향해 침을 뱉고 싶었지만 그럴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유미가 가져간 것은 제 재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평생 일궈온 아버지라는 이름의 영혼을 통째로 도려내 간 것이었습니다. 박 노인이 거실로 나와 가족 사진을 손으로 쓸어본다. 아들의 얼굴 위로 눈물이 떨어진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노년은 황혼처럼 아름다워야 한다고. 하지만 제 황혼은 피비린내 나는 욕망으로 얼룩진 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이 문 밖을 나선다 해도 저를 반겨줄 이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요. 저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제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박 노인이 거실 불을 하나씩 끈다. 마지막 불이 꺼지고 창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그를 비춘다. 박 노인이 소파에 깊게 파묻히며 눈을 감는다. 물소리가 들립니다. 이번엔 환청이 아닙니다. 제 눈에서 흐르는 회한의 눈물이 바닥을 적시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눈물을 닦아줄 이는 이제 없습니다.